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강의가 이제 세력 매집에 대한 강의였다고 한다면, 이 주식은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하느냐에 따라 이 매매 노하우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일날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시 30분이 되기 전에 이전에 이제 종목을 사고 파는 거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맞춰야 돼요, 무조건. 종목을 들고 가서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저는 그 맥널티, 한국 맥널티와 같은 그런 참사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자,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좀 없네요. 제가 얼마 전에 오버나이트 해버렸으니까. 자, 그걸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지를 좀 간단한 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제가 단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급을 전제로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이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아무런 수급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주식을 가지고 단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죽어있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단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당일날 호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 돈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리는지 호재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데 수급만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 기준으로 두고 매매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근데 뭐 요즘에 많이 잘 아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 있다 보니까 많이 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수급의 순위가 있거든요. 순위. 그러니까 같은 수급이라고 해서 똑같은 수급이 아니고 이 상위권에 머물 만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부방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친구 거래 대금이 오늘 1230억이거든요. 1230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싹수를 알아봐야 돼요. 싹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초반부터 이제 튀어 오르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덜 튀어 오른 크게 막 튀어 오르지 않은 이런 부근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모양은 굉장히 많거든요. 종목이 오전에만 해도 뭐 이런 유사한 모양들 수급도 없고 그냥 상승 그림만 그리는 모양들은 아마 1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구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수급을 봐야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음에 구분을 하느냐. 첫 타를 보시면 돼요. 첫 타로 보시면 여기 3% 급등을 했죠. 3.2% 보이시죠? 3.2% 급등을 한 이 힘을 먼저 보시고 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1분 만에 3%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빠른 속도로 호가창이 움직여서 올랐다라는 거겠죠. 호가창이 막 빠르게 움직이고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싹수를 보라고 했죠. 처음에 터진 거래량의 힘을 봐야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동시에. 거래량이 지금 88만 주가 찍혀 있어요. 이게 1분 봉이죠. 1분 봉인데 88만 주. 등락률은 3.2%. 그럼 뭐죠? 이 친구가 오늘 강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개념인데 결국은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종목, 상승이 잘 됐던 종목은 거래 대금이 기본적으로 1,000억 원 이상으로 박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방 종목이 처음에 딱 튀어 올랐을 때 이 종목이 이 거래량 하나만 보더라도 얘 거래 대금이 오늘 요 정도만 찍어줘도 1,000억 원이 넘겠구나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강세 종목을 초반부터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거릅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처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를 보는 거죠. 자, 우리 기술 투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1.3% 좀 작아요. 1.3%면 좀 작은 변동성인데
거래 대금이 지금 1분 만에 100만 주가 터졌어요. 주당 가격이 낮지도 않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유지되는 거 봐야겠죠. 그 다음 뽕이 이제 중요했네요. 그 다음 뽕이 2%가 오르면서 거래가 또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죠? 이 큰 수급이 들어옴과 동시에 얘는 안 봐도 오늘 이 정도만 봐도 얘가 수급만 들어오면 이미 거래대금 1,000억은 넘기고 3,000억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미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래대금 오늘 얼마나 발생을 했나요? 9,000억이네요. 예, 3,000억은 장난이네요. 9,000억 터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수급을 보는 것인데, 수급을 보는 이유는 대금이, 거래 대금이 최대한 많이 터진 종목일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반면에 이제 제가 싹수라는 말을 썼는데, 초반부터 터지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 종목은 확률이죠. 확률상 강세주가 될 가능성이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고 손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관점으로 첫 번째로 이제 잡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에 이 실시간 종목 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키움증권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못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1등으로 꽂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순위가 올라갑니다. 30초 간격으로. 여기에 꽂혀 있으면 오히려 주가가 더 못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일까요? 어쨌든 전부 다 이러한 급등 형태는 다 세력주예요. 이게 일반적인 개미들의 돈들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세력이 다 관리하고 있고, 세력이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술 투자를 다 쳐다보고 있고 이걸 막 다 매수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주식 초보자 분들의 상식으로는, 아니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 상승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네가 올려야지. 지네가 타이밍 맞춰야지. 그래서 이게 상위권에 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주춤하는 형태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제가 하도 많이 보니까 아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쭉쭉 상승하면서 올랐죠. 그러면 여기 부근쯤, 이 전부터일 거예요. 이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상위 실시간으로 1위를 계속 박혀 있습니다. 1위가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뭐죠? 계속 이 종목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못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종목이 이제 여기 밑으로 밀려나게 될 경우에는 차트가 이런, 여기 뒤에 모양,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이 시간대에 다른 튀어오르는 종목이 실시간상으로 또 돈이 다른 데로 몰리겠죠. 그럼 그때서야 세력들이 개미들이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올려버리는 형태의 반복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거지, 이 개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개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올려버리면 세력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롱바디 음봉으로 그냥 작살내버립니다. 주식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그 처음부터 튀어오르는 종목의 거래 대금이 오늘 어느 정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예상을 해봐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기술 투자 보면서 요것만 봐도 얘는 3,000억 이상을 그냥 찍겠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이 종목은 굉장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될 가격 위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15% 밑에서 매수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15%. 그러니까 당일 15% 이상 오른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붙어버려요. 개미들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15%면 어느 정도일까요? 전일 대비니까 아직 10%, 11%대죠? 11%대? 그러면 이런 구간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은 구간이에요. 좋은 구간.
심각할 정도로 막 개미들이 많이 붙진 않거든요. 근데 개미가 가장 많이 붙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에요. 전일 대비 한 18%, 15% 이상이죠. 여기 부분이겠죠.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세력은 반대로 꼬꾸라뜨리겠죠, 주식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면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진 않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반영을 하셔야 좀 승산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실패하고 손실을 보고 정말 깡통까지 찰 수 있거든요. 이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날 매수 매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빨리 움직이고 손실도 빨라져요. 뭐 30분 만에 마이너스 10%까지도 가능을 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멘탈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뇌동 매매를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뭐 처음이 아니더라도 계속 주식을 한 사람도 뇌동 매매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그릇된 결과를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이 돌파 매매는 진짜 피해야 돼요. 돌파 매매. 자, 돌파 매매가 뭐냐면, 자, 여기를 한번 저항을 만들고 돌파하면서 수급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사는 거예요.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오르면 좋겠죠, 사실. 이래서 이 돌파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수익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럼 좋겠죠. 항상 이러면 좋겠죠. 근데 항상 이렇지 않아요. 자, 여기도 한번 예시로 한번 볼게요. 예시입니다. 자, 여기도 돌파했네라고 샀는데 막상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홀딩을 했는데 수익 봤다가 손실로 나가는 경우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여기도 돌파 개념이겠죠. 이렇게 돌파를 한 것처럼 보여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도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한번 반복했고 반복했고 또 반복했고. 그럼 여기까지 사실 홀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주저앉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수익을 줬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매매가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겁을 먹어서 수익이 좀 났을 때 팔아버리는 패턴이 나오게 돼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올랐지만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홀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재료가 있다 이러면 뭐 홀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거기까지는 또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 매매는 진짜 피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돌파 매매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냐? 돌파 매매보다는 좀 이제 수급이 좋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싹수가 좋은 종목들이 튀어 올랐을 때 그 종목들이 한 번 더 튀어 오르고 조정받는 걸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힘을 줬잖아요. 그죠? 힘을 주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좋아요. 그럼 좋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계속 올라버렸지만 이 종목이 힘을 주고 눌릴 때 음봉 2개를 맞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으면 돼요. 2개를 맞거나 아니면 어차피 오를 거면 한 번 더 이렇게 뭐 슈팅이 나오든 뭐 힘을 주든 하잖아요. 그럼 이 뭐랄까요? 1파동, 2파동 눌림에서 사는,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눌림에서 사는 전략으로 좀 하셔야 돼요. 눌림에서. 그러면 이제 눌림에서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하냐? 눌림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번 말해 볼게요. 자, 1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지금 여기서 힘을 줬죠. 거래량이 이렇게 둥그렇게 쌓였죠. 그죠? 둥그렇게 쌓였죠. 둥그렇진 않구나. 예, 이렇게 거래량이 3분 동안 쌓였죠. 그럼 이 기준으로 세력의 돈이 한번 들어온 겁니다. 이게 세력 돈이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 깨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여기 밑으로 깨지면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깨지게 돼요. 추세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돈들이 어떻게 되죠? 물리게 돼요.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손절을 하느냐? 이 라인을 깨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수는 어디서 하는 게 좋냐? 이 라인에 가까워질수록 매수하는 게 좋겠죠. 더 싸게 살 수 있고 오르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떨어지게 돼도 이 라인이 가까워서 손절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사 나가는 전략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정확한 타점을 잡는 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좀 유망하다라고 본 좋은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사면서 그 라인 부근까지 가면서 사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와도 추세가 거의 깨진 거라서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강한 종목, 좋은 종목일수록 여기까지는 안 오고 한 여기까지만 밀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첫 번째로는 이제 종목 선별, 그죠? 선별. 처음에 튀어오르는 대금이 얼마나 강력하고 거래량이 좋은지를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수할 때는 꼭 눌림으로 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좋아야 돼요. 대응 자리를 체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매수하고 나서 홀딩 같은 경우는 재료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이 실시간을 보면서 너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하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좋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꼭 하시면서 기준이 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중요한 기준이 이제 내가 손절을 뭐 마이너스 2%로 잡는다, 뭐 이 정도로 잡아도 돼요. 아니면 더 크게 보는 사람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잡는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5%를 잡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 10% 정도는 돼야 돼요. 7에서 10%. 그래야 승산이 있어요. 이 기준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손절보다 항상 익절하는 구간이 더 커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그럼 2%를 손절을 한다. 그럼 여기는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보면은 적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 고수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손절 2% 하고 수익을 한 7, 8%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매뉴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공개된 강의라서 뭐 제가 제한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이 지금 제가 말한 걸 가지고 토대로 좀 연구하고 차트를 보고 경험을 익히면 이 방법으로도 정말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허튼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고, 요 데이 트레이딩이 배울 게 사실 더 많아요. 이건 뭐 굉장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더 세밀한 노하우나 그런 개념들이 더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단타를 하면 할수록 매뉴얼을 좀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많이 있어야 돼요. 1번부터 뭐 30번까지의 기준,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하나부터 30번까지, 하나부터 30번까지 어떤 매매 기준, 세밀하게 맞춰진 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 기준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장에 변수가 워낙 많거든요. 이 시장들이 변수가 워낙 많아서 결국은 좀 흔들리고 무너지고 멘탈이 나가고 뇌동매매로 빠지게 됩니다. 기준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 시장을 많이 도전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해야겠죠. 그게 가장 더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어떤 기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경험을 쌓아서 매뉴얼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대응 자체가 굉장히 베스트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맥널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맥널티 얘기를 이제 분봉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응 자리라는 게 이렇게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내가 이렇게 상승해서 파동 주고 그럼 얘는 어딜 깨면 안 돼요. 얘는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이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동이 좀 들어온 라인, 힘이 들어온 라인, 이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최종은 여기겠죠. 거래가 들어온 이 구간이니까 여길 깨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롱바디 음봉 맞으면 끝났다라고 했죠. 요 정도만 내려와도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 구간이 중요한데 이 정도만 내려와도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갈 친구들은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면 갈 애들은 이렇게 이 낮은 위치거든요. 이게 전일 대비 얼마 안 될 거예요. 전일 대비 10%밖에 안 되죠.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음봉을 잘 내진 않아요. 상투권으로 가서 20% 이상 급등한 상태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밑에 산 애들이 큰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이 털어버리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근데 지금 10%밖에 안 되는데 이 짓 한다라는 거, 이거는 오늘 가기 힘들다라는 걸 1차적으로 신호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매를 맞으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멘붕이 와서 손절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어요. 그럼 마이너스 3.5% 수수료까지 하면 마이너스 뭐 3.8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손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차트를 보고 냉정하게 뭐야 이거 이렇게 음봉 맞네, 깨졌네. 그러면 이게 음봉을 맞으면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오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때 팔아야 돼요. 이럴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살짝 줄 때 팔아야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차트 자체가. 물론 이제 확률로 좀 말씀드릴게요. 9대 1 정도. 이거 9분의 1이잖아. 다시요. 자, 9대 1? 한 이 정도 확률로, 이 1의 확률로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9대 1 정도의 확률로. 근데 일반적인 이 9 대세의 흐름에는 이런 차트는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익혀두면 이게 어쨌든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해서 빠르게 나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 나왔을 경우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한 0.58 정도라도 방어를 하고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또 한숨이 나오네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자, 이렇게 빠지는 차트는 많이 없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하나의 어떤 차트 움직임에 의미 부여를 다 해야만 합니다. 저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 중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단타 고수분이 있는데 그분을 따라하느라 반토막 나고 이제 재산 날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 경험했던 거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땐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거 사실 기본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개념조차 낯설거나 좀 경험이 없거나 공감이 안 되면 아직 갈 길이 멀으신 겁니다. 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갈 길이 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중을 뭐 수천만 원씩 매매해야 될까요? 종목 들어가는데 아니죠. 소액으로 연습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면서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이제 멘탈도 흔들려 보기도 하고 다시 바로 잡기도 하면서 내 이 자산에 좀 영향이 안 갈 만큼의 경험을 충분히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이제 미수 몰빵을 많이 하죠. 그거는 좀 여러분이 자제하시면 이 데이 트레이딩도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좀 말이 길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